네, 안녕하세요. 차탄원석입니다. 자, 오늘 현대로템 정말 오랜만에 영상 한번 찍는데요. 옛날에 찍었었죠. 옛날에 언제일까요? 이때 한번 찍었을 거예요. 이때 급락했을 때 우리가 모아가면 좋은 흐름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텔레그램 방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현대로템 11월 26일이죠. 요 당시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종목을 우리가 충분히 모아갈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주가가 이 구간이죠. 여기서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급락하기를 또 불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오랜만에 찍어드리는데요. 일단 로템 같은 경우는 이 주도주로 좀 가고 있죠. 주도주로 가고 있고, 시가총액이 아직 11조입니다. 11조기 때문에 충분히 대주주신 분들 높고, 그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탄력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연간으로 봤을 때 이 상승 탄력, 영업이익에 대한 상승 탄력이 더 커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더 올라가면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로템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전차 사업이죠. 전차 사업. 자, 왜 도대체 로템이 최근에 올라갔냐라는 거는, 일단 미국이 유럽의 이제 방위비 관련된 부분들을 너희가 좀 방위비 증가를 해라 라는 내용도 있었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미국이 냉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제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라는 관점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단기적으로 방산주의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이 추가적인 계약건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 공매도들의 이 타겟이 돼서 3월 30일 공매도가 재개되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흔들리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매매 동향을 보면 최근에 개인 투자가 많이 매도를 좀 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사모펀드나 투신, 연계금도 최근에 이 공매도 잔량 자체가, 공매도가 3월 30일 재개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반면에 이제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단기적으로 매매 동향을 보면, 매매 동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매매 동향을 보면 최근에 많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탈을 좀 하고 있죠. 기관 투자가 이탈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도크가 한정적이에요. 만들 수 있는 도크, 조선을 만들 수 도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M&A나, 그죠? 아니면은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성장력에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저는 오션이 조정받으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서 기관 외국인들도 공매도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템은 단기적으로 아직도 현 구간에서는 계약건에 대한 부분들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아직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로템도 따지고 보면 많이 올랐죠. 4만원대부터 지금 주가를 보면 3배 정도 올랐는데, 11월 26일이기 때문에 거의 한 4달? 4달, 5달 만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러한 되돌림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긴 해야 됩니다. 파동을 보면요, 쭉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고 쭉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다 갈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만약에 공매도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땐 어디까지 열어둬야죠? 21선까지 기본적으로 일단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평선간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조정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평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나서 다시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계속 일자로 올라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게 일자로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주봉을 봐야 돼요. 중기적인 흐름, 주봉을 보면 주봉상 강하게 올라가면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 강하게 올라가면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 강하게 올라가면 큰 조정이 나오고요, 강하게 올라가면 큰 조정이 나오고, 여러분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강하게 올라갈 때마다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 구간에서 주가가 쭉 올라왔을 때 강한 음봉이 한번 떨어지죠. 또 강하게 쭉 올라왔을 때 강한 음봉이 한번 떨어지고, 쭉 올라왔을 때 강한 음봉이 한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음봉의 크기가 마이너스 14%, 요거는 마이너스 22%, 그죠? 지금은 마이너스 5%밖에 안 되죠. 주봉상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올라간 폭, 지금 이 상승폭에 대해서 이 조정이면
이 상승폭에 대한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은 무조건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정이 나고 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은 안 좋아하시겠지만 주식이 뭐 원래 그런 걸 원래 주식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조정을 받고 가는 건 당연한 건데 무한정으로 올라간 종목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되면 더 좋은 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래요? 공매도를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매도 잔고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가다가 여기서 뭐 계약건이나 이런 게 터지면 주가는 그냥 그대로 올라갑니다. 쇼커버, 쇼스퀴즈 나오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간에는 공매도가 오히려 있는 게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올라가다가 공매도 물량 때문에 빠지고 이게 갑자기 갑작스러운 뭐 실적 발표나 수주 계약에 대한 부분이 터지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쇼스퀴 쇼커버가 터지면서 오히려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봤잖아. 에코프로 같은 애들. 올라갔을 때 순수하게 개인의 힘만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힘으로 올라가다 공매도 때문에 눌리고 공매도 때문에 눌렸는데 공매도 전면금지 나오면서 폭등. 이런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로템은 지금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유럽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유럽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산이 많아요. 산이 많다. 산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전차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그죠? 산을 넘을 수 있는 이런 자주포 관련된 부분들이나 전차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탱크. 그리고 유럽도 전쟁을 안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탱크에 대한 수요, 교체 시기가 왔다. 러시아 이번에 전쟁할 때 뭐 했어요? 우크라이나 진흙밭 뻘밭 들어가서 전차 나오지도 못했죠. 그러한 부분들을 다 봤기 때문에 전차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다. 슈퍼사이클이죠. 그러면 슈퍼사이클이 발생했을 때 영원하게 오르겠냐? 아니죠. 결과적으로 전차가 한번 팔리고 나면 사이클이라는 게 어떻게? 쉽겠죠. 그리고 유지 보수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로 주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지금은 로템이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방산 쪽에 대한 부분도 약해지겠지만 약간 지금은 신냉전 체제라고 하잖아요. 전쟁은 안 하지만 서로 견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도 계속적으로 방위비를 2배 이상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폴란드에서 지금 전차를 만들어지고 전차를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도 결과적으로 전차가 누구게 좋냐라고 했을 때 로템의 기술력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저는 지금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흐름도 보는 건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옛날에 유튜브를 할 때 저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방산주예요. 이때 당시에 방산주가 결과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유럽의 지형적인 특징,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노후화된 전차의 교체 수요 이런 걸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조선주 있잖아요. 조선주를 1년 이상은 보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조선주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왜 조선주를 봐야 되냐? 조선주가 경기 방어주예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선주는 성장주가 아닙니다. 경기 방어주예요.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 보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이게 잔잔하게 갈 거예요. 왜? 도크가 한정적인데 계약권은 27년, 28년도까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영업이익이 지금부터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 올수록 성장주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 조선주는 더욱더 부각받을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결과적으로 돈이 갈 데를 찾으면은 경기 침체, 경기 방어주로 갈 텐데 경기 방어주와 함께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조선주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결과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슈퍼사이클 이후에 단기적으로 조선주가 빠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방산 조선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3월 31일 공매도에 이제 타깃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우려감으로 빠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우려감은 나중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다. 지금 요거요. 조선방산 공매도 타겟인데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요렇게 자, LS증권은 조선업종을 공매도 타깃 업종으로 꼽으며 업종 평균 대비 높은 주가 순자산 비율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 내달 말 공매도 재개, 조선주 타겟대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매도에 따른 위험 회피 물량, 밑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11선 구간 밀리면 21선까지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 재개 이후에 강한 공격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주봉상 체크해서 내려올 수 있는 구간,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던 부분의 지지선 9만원 초반까지도 열어두셔야겠죠. 왜? 이 강한 양봉에 대한 부분, 여기서부터 양봉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조정이 얼마큼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양봉의 중심선까지. 자, 요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자, 정확히 그려보죠. 양봉이 발생됐다고 하면 이 양봉의 어디? 이쪽까지 조정이 나왔다. 보이시죠? 이 전체적인 올라간 폭 대비해서 조정폭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밑에서부터 올라간 폭에 대해서 조정폭을 한번 봐보면, 자, 우리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던 부분 말고 하고 처음부터 올라갔던 부분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수익 중이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구간에서 큰 수익 중이다, 50% 60% 이상 수익 중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한다고 해서 눈도 깜짝 안 하겠지만, 분할 익절 해놓고 내려올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자. 무조건적으로 다 들고 간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장투할 거니까 주가가 밀리면 여기서 다시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그쵸? 기다리면 올라가겠지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관고하는 부분인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이 있다라면 수익을 어느 정도는 챙기고 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야지 주가가 내려오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덜 느끼죠.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수목금에 조금 주가가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시고 좀 기다려보자, 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 구간에서는 단기 조정만 조금 연두를 해두고 지켜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나 현대 로템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단기 목표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간단하게 로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3,950명 정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하고요. 분할로 익절하고 분할로 매수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팔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하시는 게 주식 투자에서 좀 많이 천천히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비법 아닐까.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파는 것도 큰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방산주가 많이 올라갈 때는 조금 덜어내고, 또 많이 빠지면 조금 더 매수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6329로 로템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쌓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조선주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주 뭐 하나오션이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이런 친구들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눌리게 되면 사실상 이 친구들의 매출 구조가 LNG선이 70에서 80%의 매출을 자랑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27년, 28년도까지 LNG선 관련된 매출은 도크가 차 있고 안정적으로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LNG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LNG선 생겼잖아요. 여기 배 위에 LNG선 들어가잖아요. LNG 가스 여기 보관하는데, 그럼 여기 들어가는 이 조선의 기자재 업체도 결과적으로 27년, 28년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LNG선에 대해서 이 조선 기자재, LNG선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업체도 27년, 28년도까지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이 가능하다. 그럼 주가가 지금 박스권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구간 담아가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종목은 제가 조선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하고요. 로템 관련된 부분은 로템이라고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조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